모발 이식을 받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막상 어디서 해야 할지 또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좀 막연해요. 이제 인생에 한 번, 많으면 2번 하는 수술이니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이 잘 모르는 이제 병원을 선택할 때 팁이라거나 또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모발 이식 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 잘 모르고 진행하면 후회할 만한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모발 이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보시고요. 탈모로 고민 중인 분들도 뒷부분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나 정도면 모수가 얼마나 될까,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 절개로 해야 할까 비절개로 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병원을 선택할 때 절개랑 비절개를 둘 다 할 줄 아는 병원을 가는 겁니다. 병원 원장이 절개랑 비절개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편견 없이 제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절개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 치면 그 고객이 절개에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절개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비절개가 좋은 채취 방법이고 조금 더 선진화된 방법이긴 하지만, 단적인 예로 고객의 머리가 너무 곱슬하다거나 두피 안쪽이 너무 딱딱하다거나 비절개 채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절개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절개랑 혼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옵션이 한 가지라면 그게 힘들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견적 대비 뒷머리 모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꼭 절개를 섞어서 혼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개 채취, 비절개 채취 둘 다 가능한 병원을 가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팁은요, 일반적으로 슬릿보다는 식모기를 사용해서 이식하는 병원을 저는 추천하고 있어요. 물론 슬릿과 식모기의 장단점이 각각 다를 수 있긴 한데, 슬릿이랑 식모기를 전부 다 해본 제 입장에서 보면 식모기로 심는 게 일반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더 좋습니다. 자, 슬릿은 모발을 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의사가 두피에 구멍을 뽕뽕 내놓고요, 이 구멍에 맞춰서 모낭을 하나하나 심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은 의사가 구멍만 내놓고 이식은 간호 직원분들이 붙어서 구멍 안에 넣는 거예요. 자, 반대로 식모기는 이렇게 샤프처럼 생긴 도구에 모낭을 하나하나 끼워서 두피에 놓고 나오는 겁니다. 구멍을 내면서 찌르면서 동시에 모낭을 놓고 나오는 거죠. 두피에 작은 구멍을 내면서 동시에 모낭을 심는다는 점에서 식모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발 이식은 이식된 모발의 간격, 밀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모발의 방향이나 컬에 맞춰서 기존 모발에 잘 어우러지게 자연스럽게 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가까이서 봐도 진짜 내 머리처럼 어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슬릿보다는 식모기로 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세 번째 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가 심는 병원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발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가는 모발, 굵은 모발, 이런 모발들을 내 두피 어디에 배치할 건지 모발의 배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식을 하는 중간에 어떤 곳은 좀 어색하면 고쳐야 되고, 밀도가 떨어지면 조금 더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집도의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는 병원, 결과에 대한 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혼자 다 하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혼자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완성도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병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간략한 팁을 드렸다면, 네 번째 주제에서는 이미 받은 모발 이식 결과를 최대한 좋게 생착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모발 이식 생착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병원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환자분이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병원이 지켜야 하는 것들은 아마 이 병원들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환자분들이 수술 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식하고 3, 4일 정도는 술, 담배, 카페인은 가능한 줄이는 게 좋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식된 모낭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혈관이 또 연결되기까지 3, 4일 정도는 모낭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압력과 외부적인 자극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식된 모낭이 주변의 이 두피 조직과 결합이 되기까지, 끈끈하게 결합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10일에서 1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힘을 많이 준다거나 허리를 많이 숙여서 두피 압력이 높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은 최대한 삼가는 게 좋아요. 모낭이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자리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 압력 때문에 조금씩 계속 움직임이 있으면 생착에 방해가 되거든요. 우리 접착제도 바르고 고정을 하려면 고정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접착이 잘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10일에서 14일 동안은 이식대 모낭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고요. 무의식 중에 또 두피를 긁는다거나 모자를 쓰고 벗을 때 또 특히 걸려서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압력과 자극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식을 하고 나서 처음 한 10일 동안은 주무시기 전에 항히스타민제를 꼭 복용하고 주무시고요. 주무실 때 또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한번 묶고 주무셔보세요. 기존에 두피염이 심했던 분들, 걱정이 많이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손이 머리까지 잘 안 닿아서 좋고, 자다가 또 머리를 좌우로, 몸을 좌우로 뒤척이는 일이 확연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식하고 나서 한 이틀 3일은 생착 스프레이를 뿌리는 게 중요하다고들 말을 하긴 하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은 모발 이식을 고민할 때 병원 선택에 있어서는 어떤 걸 좀 염두에 두면 좋은지 팁을 3가지 알려드렸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또 개인적인 생착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어떤 습관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하면 더 좋은지 그런 팁들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